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타 지역 택시들을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그러한 김포 택시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선량한 김포 택시 우리 사장님들이나 기사님들조차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김포 택시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죠. 몇몇 안 되는 그러한 택시들이 이 가태료, 이 포상금으로 인한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한 그러한 얄팍한 수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한 인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김포 택시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타 시도 택시들도 피해 보고 있지만 같은 시에 근무하는 김포 택시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타지 택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김포 택시조차도 신고를 하는 그런 실정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잘못이냐? 물론 잘못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법규를 잘 지켜라. 나는 법규 잘 지키는데 니들은 법규 안 지켜 왜? 나는 타 지역 나가면 바로 그냥 와. 니들도 그냥 가. 이렇게 한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포상금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신고를 남발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포상금 제도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남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월달도 안 됐는데 100만원을 다 타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타 시도 택시들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택시조차도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신고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들은 신고를 안 하고 같이 힘들게 일하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신고를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김포시청이 문제인 거죠. 김포시청에 올려져 있는 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신고 대상 위반 행위가요, 법인 택시의 명의 이용 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요것은 신고하면 포상금이 20만원이고요. 개인 택시 불법 대리 운전, 요것도 포상금이 20만원. 개인 택시 불법 양도 양수 포상금 20만원. 법인 개인 택시의 승차 거부, 요런 걸 신고해야지. 일단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개인 택시의 미터기 미사용이죠. 요 미터기 미사용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10만원이 나갑니다. 자가용 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행위, 그러니까 렌트카라든가 이러한 불법 영업을 하는,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그러한 불법 택시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신고를 해야지. 이것도 포상금이 10만원이고요. 렌터카 유사 택시 영업 행위죠. 이것도 10만원. 그 다음에 택시 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타 사업구역.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이 9번째인데요.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 영업 행위입니다. 요것이 이제 포상금 10만원이고요. 총 틀어서 1년간 한 사람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요,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침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 사진을 포함해서 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을 합니다.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통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요. 주소 이렇게 돼 있고 이메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인데요.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택시 승차대란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을 승차 하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그러니까 택시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인데요.
이 질서문란 행위는요, 버스 정류장에 짐 출입 방해, 또 택시 승차대 내 꼬리 물기, 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 질서 방해 행위입니다. 보통 택시 정류장에, 서울은 그런 경우가 택시 정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택시 정류장이 뭐 아파트 뭐 단지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외떨어진 곳은 택시 정류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3대 내지 4대 정도, 뭐 많게는 5대까지 택시를 줄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칸에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도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로 해서 또 과태료를 신고할 수 있고, 또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처분 내용은요, 1차 위반 운행정지 5일 또는 가징금 20만 원이고요. 2차 위반했을 때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가징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무시한 그러한 과태료입니다. 많이 신고당하는 거죠. 타 사업구역 불법 영업 행위입니다. 사업구역 일반 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강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기로 영업, 사업구역 내에서 타 사업구역 이동 후 승객을 내려주고 즉시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경로 상태에서 사업구역이 목적지인 경우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입니다.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이것도 정의하기가 좀 나름 애매합니다. 일단 처분 내용은요, 1차 위반 사업 일부 정지 5일 또는 가징금 40만원, 2차 위반은 사업 일부 정지 10일 또는 가징금 80만원, 3차 위반은요, 사업 일부 정지 20일 또는 가징금 160만원입니다. 지금 배로 뛰는데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기로 영업이라는 것이 내 사업구역이고 이게 타 지역이에요. 내가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쭉 오는 경로 내에서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만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요. 그 옆으로 새거나 뒤로 또 역주행해서 승객을 태웠을 경우에는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객을 내려주면 5분 이상 대기를 하면 안 되고요. 5분 이내에 빨리 자기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대기를 한다거나 콜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 신고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화장실을 간다거나 또 요즘 전기차들이 많죠. 충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5분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또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승객을 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왠지 찝찝하다, 누군가가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뭐 30분 정도 대기했다, 그런데 뒤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콜을 끄시고 바로 그냥 내 사업구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은 놈한테 또 10만원 받게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찍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콜 끄시고 그냥 빨리 내 지역으로 가시고, 신고했을 경우에는 뭐 소명하면 되죠. 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다. 큰 거 보고 왔다. 배가 아파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좀 이것이 뭐 김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고양시가 됐든 뭐 분당이 됐든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타 시도 택시들을 이렇게 신고를 하는 택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포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는 시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운영을 해서 기사들을 자극시키죠. 기사들에게 이런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작은 돈입니까? 10만원이 10건만 하면 100만원인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고를 남발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 고양시에서 가까운 파주 같은 경우는요, 파주시는 관내 택시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야당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의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승차 거부, 호객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중이며 적발 시 가징금 40만원을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2인 1조로 단속반이 운영되고요. 파주택시 불법 영업 단속 핵심 내용은요. 파주시 외 지역, 특히 저희 고양시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파주와 가깝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택시가 파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죠. 그 다음에 주요 단속 지역은 야당역, 운정, 금촌, 조리 등 불법 행위가 이제 빈번한 곳이고요. 단속 기간은 시간은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평일 저녁 6시부터 11시 반, 그다음에 주말은 오전 9시부터 5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적발시 관할시 구에 행정처분 요청 및 가징금 4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만은 파주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바로바로 찍어서 뭐 가징금을 물게끔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도를 합니다. 계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차 빼라. 근데 또 웃긴 것은 앞에 차가 있으면 차 빼라 말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차 빼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대신 조용히 와서 뒤에 와서 대기를 합니다. 택시가 와서 대기하는 게 아니죠. 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파주시의 간의 택시 단속 차량인데요. 요 차가 슬쩍 내 뒤로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쭉 시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할시에 요 내용을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가 저 차가 온다. 그러면 좀 경광등 같은 게 경광등 같은 게 좀 번쩍번쩍 하기 때문에 쉽게 판별이 되죠. 판별이 되기 때문에 저 차가 왔다 그러면은 차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와서 사진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슬그머니 옵니다. 뭐 차량 이동하세요라고 막 이런 안내 방송은 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고양시 택시들은요 파주에 가서 저렇게 이제 쫓겨나니까 이제 고양시 택시들이 저렇게 갖고 사진 찍히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물고 저렇게 차가 오면은 바로바로 빼기 때문에 좀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쫓겨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야 우리는 파주에 가면 저렇게 해서 쫓겨나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우리 고양시청은 뭐 하는 거냐? 가서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가 6개 회사죠. 법인택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요. 월요일에는 뭐 어느 택시 회사가, 화요일에는 어느 택시 회사가, 수요일에는 뭐 개인 택시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택시 회사의 기사가 저도 물론 해본 적 있습니다. 하루 일당 한 6만원 줍니다. 근데 하루 일당이 아니라 그 피크 시간대입니다. 한 10시부터 뭐 1시까지 그 피크 시간대에 한 6만원 내지 제가 생각하기는 한 예전에 한 6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뭐 조합에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법인 택시 회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죠. 그 노조에서 이제 그 노조 간부들이 나와서 이제 단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택시도 개인 택시 조합에서 그 인원을 뽑아서 그 인원들이 나와서 또 시청 직원들과 같이 이제 라페스타나 외돔, 요렇게 좀, 서울 택시라든가 타 지역 택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정말 고양시 택시보다도 더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을, 단속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차 빼라고 합니다. 이동하라고. 여기서 이동하세요. 여기는 고양시 택시 정류장이니까 이동하세요라고. 아니면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동시키는 그러한 역할하고, 끝까지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단속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고양시는 한 10년 가까이
안 하고 있습니다. 택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뭐 뉴스에서 보면 뭐 분당이라든지 의정부, 하여튼 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들은 그러한 타지 택시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수도권에서 많이 하는데 고양시는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또 고양시에 와서도 뭐 누가 신고를 해서 뭐 가태료를 물은 적 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한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타지 택시들 신고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완전히 대놓고 남의 택시 정류장, 그거는 택시 정류장은 그 지역 택시 정류장이잖아요. 그런 택시 정류장까지 점거해 가면서 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차로에 있는 교차로 바로 앞에, 거기는 원래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죠? 1분만 되고 있어도 가태료 대상이에요. 24시간입니다. 교차로,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소화기가 있는 곳, 뭐 이런 곳은 24시간 주정차 금지인데, 그러한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 바로 위에 대고 있다거나, 교차로 그 모퉁이에 대고 있다거나, 하여튼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또 남의 택시 정류장에 바로 대지는 않더라도 정류장 바로 앞에다가 또 택시를 대고 있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아예 대놓고 하는 분들한테 신고 당해서 가태료 물었다? 저는 그런 건 싸다고 봐요. 아유 싸다. 다음 또 한번 와서 또 걸려라. 막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뭐 어디 짱박해서 그 지역 택시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눈에 안 띄게 뭐 얼마든지 어딘가 짱박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기록콜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는, 신고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양시 택시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고양시 택시 기사들도 뭐 서울이라든가 뭐 논현동 이런데 횡단보도에 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지역 택시, 서울 택시들 쫙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도 있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신고하세요. 그냥 신고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당해도 싸요. 당해도 싸. 하지만 그 지역 택시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딘가 짱박해서 나는 기록콜 밟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그렇게 좀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너무 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도 외부에 나가면 따당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법으로 만들든가, 예? 법으로 아예 그냥 기로 영업 자체를 불법화 시켜버리든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점 인정이 메말라가고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나라면 하면서 역지사지, 또 다른 사람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오늘 야간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감하길 바라면서